자, 이제 레드 원의 방정식에서 어려워서 니네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들과 그리고 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레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할게. 자, 먼저 2번에 1번이 이게 자취 문제의 명품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시험 시간에 아무런 정보 없이 접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틀리게 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두 가지 원이 1사분면 안에서 X축하고 Y축에 접하면서 그 두 원은 또 지네끼리 접하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야.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접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접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원이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 원이 좀 내려오겠지. 이 원의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원이 좀 올라가겠지.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 접점에 자취의 길이를 지금 더 구해보고 싶은 거야. 골 때린 거야 문제가. 자 볼게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1,a라 해.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y축에 접하니까 이 길이가 1인 건 알고 딴 건 몰라도 x좌표가 1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y좌표가 1인 걸 알기 때문에 중심좌표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동점의 좌표는 보통 a하고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b가 이 점의 x좌표는 적어도 1 이상이겠지? 1사분면에 접한다 했으니까 이 원이 가장 왼쪽으로 탁 붙는다 하더라도 b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a도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요건 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이 접점의 자취. 이 점의 자취가 궁금하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해서 자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만드냐? 이 x좌표는 1하고 b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 중점이니까. 응?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a하고 1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돼.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게 되더라. 자, x좌표 차이 b 빼기 1의 제곱에 y좌표 차이 a 빼기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2.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a하고 b에 대한 식. 그럼 뭐 해야겠어? 얘하고 얘를 a하고 b로 정리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a를 뭘로 정리할 수 있어? 2y 빼기 1로 정리할 수 있어. 이거 b를 뭐로 정리할 수 있어? 2x 빼기 1로 정리할 수 있어.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이 얘가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나타나는데 얘 끝이 아니야.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도 1보다 크거나 같지? 보이니?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도 하고 2로 나누면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1,1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이 내가 원하는 자취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둘레는 원래 2파인데 그거의 4분의 1 조각이 되니까 자 다시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1,1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의 오른쪽 위 4분원만 내가 원하는 자취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취의 길이는 2분의 파이고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그거의 30배라 했으니까 15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아, 파이까지 꼈구나. 15가 정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고 자, 오른쪽에는 2번에 2번도 이것도 원에서 좀 많이 어려운 블랙라벨 문제인가 어딘가 문제인데 자, 2번에 2번 문제는 내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이 원은 1,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얘의 사이를 지나기 위해선 과연 어떠한 기울기로 지나가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골 때린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이 원이 이런 기울기는 못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기울기는 내려올 수 있게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떤 기울기로 통과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골 때린 문제죠. 근데 이 문제에 블랙라벨에서 해설을 가져왔나 봐. 문제를 봤는데 해설이 블랙라벨 해설이더라고. 근데 블랙라벨 해설보다는 실력정석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 근데 실력정석 해설이 좀 쉬워. 그래서 실력정석 해설로 설명을 해줄게. 자, 봅니다. 원점을 지나는 어떤 음수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보조선 y는 mx를 표시해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과연 얼마가 돼야 될까?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원이 지나가려면 반지름이 2니까 기본적으로 4라는 공간이 필요해. 4. 반지름이 2니까 4라는 공간이 필요해. 근데 이쪽 원의 반지름 1하고 이쪽 원의 반지름 1하고 비교해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이 거리가 6보다 크면 되니? 여기 반지름 1하고 여기 반지름 1하고 사이에 반지름 길이가 2인 공이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는도 안 되고, 그럼 반지름이 여기 이제 여기하고 떨어진 거리가 이제 6보다 크다. 요게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야. 나중에 한번 레드 해설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6이고, 그럼 떨어진 거리 구해보면, 자 1,6하고 정리하면 m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분모 얼마?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1,6을 대입해주면 m 빼기 6의 절대값을 씌운 놈이 얘가 6보다 크다.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m에 가는 분위식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 5배는 쉬워. 알겠지? 자, 레드에 나와 있는 해설보다는 자, 이 해설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거는 니네 나중에 미리 보지 않으면 못 풀어. 100%.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뭐 원에 관련된 심화 문제가 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 그지? 뭐 다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이런 문제도 있나 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원이 원의 둘레 2등분 하는 거 설명 다 했기 때문에 3번이나 공통연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4번 유형이나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 또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은 아까 다한이가 물어봤지?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 아까 구하는 거 5번 유형도 센스하게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몇 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냐면 대부분 다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문제들이 됩니다. 자, 7-2번 문제 잠깐 볼게요. 7-2번. 자, 7-2번도 문제를 한번 볼래? 지금 칠판 주는 동안. 자, 7번의 2번 문제를 보면은 아까 그런 문제 있었나?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 문제는 쉬운데 계산이 더럽다고 석강함이 2차 방정 여기 풀었지? 계속 이게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더러워서 우리가 잘 하지 않는 2차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근데 그랬더니 답이 보통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X축에 접하는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은 이 아래쪽에도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크기를 좀 가늠하기 힘들지만 보이냐? 이만한 원도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 두 개가 주어지고 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라? 그럼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자, 한 점의 좌표가 얼마고? 한 점의 좌표가 0,1이고 0,1이고 다른 점의 좌표가 4,k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한 원만 존재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서 꼭 보세요. 기가 막히게 풉니다. 아니, 기가 막히게 복잡하고 어렵게 푼다고. 근데 직관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 4,k란 점에 y좌표가 만약에 얘랑 동일하잖아? 쉽게 말해 x축과 떨어진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원이 만약에 뭐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y좌표가 작다면 뭐 이런 원들이 가능하겠지. 이런 원들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랑 뭐가 같은 경우, y좌표가 같은 경우에 k값이 1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k, 4,k에 k가 미지수니까 k가 0이 돼서 이 점이 실제 접점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0,1을 지나고 4,0을 지나는, 자, 이런 두 점을 지나는 x축에 접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 결론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계산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서 혹시 이런 거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에 일반적으로 풀면 한 5분 걸리는데,
다시 한번 축에 접하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 문제에 주어진 두 점의 y좌표가 같은 경우 물론 x축에 접할 때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실제로 x축과의 접점이 되는 경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원이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7-2번 문제 이건 뭐 다른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어려운 문제에 속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오늘 풀 문제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이 가능한데 11번에 2번 볼게. 자 오늘 푸는 문제 중에 좀 중요한 편이야. 자 11번에 2번은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할 거야. 그거를 설명하면 12번도 13번 안 되고 12번도 14번도 뒤에는 15번도 뒤에는 16번도 많은 문제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문제 한번 볼까? 어떤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알겠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래. 여기 봐. 만약에 외부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원이 주어졌다 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최대가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가 0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 잘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원 내부에 있는 점이라면 안 만날 수는 없겠지. 무조건 만나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유의 문제들은 항상 지나는 점이 원의 내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1번의 2번 문제를 풀면 이건 그냥 하나의 예고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거다. 자 11번의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나 원이래. 근데 어떤 원이냐면 0,0을 중심으로 하고 자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이긴 원이고 근데 이 원과 직선인데 직선을 예쁘게 A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2에 더하기를 해서 항상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원이다. 점이라는 거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알지? 마이너스 2,1이란 점이 이 원의 내부에 있니? 외부에 있니? 마이너스 2,1이란 점이 이 원의 내부에 있니? 외부에 있니? 내부죠. 원의 중심하고 마이너스 2,1하고 떨어진 거리는 루트 5. 그럼 그 점은 반드시 이 원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2,1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 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길이 일단 최대 최소 먼저 구해볼게. 자, 지선아 멍 때리지 말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최대가 되는 상황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가 얼마가 되느냐? 나 반지름 길이 루트 6 너도 반지름의 길이 루트 6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이 루트 6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는 언제 최소가 될지 좀 감이 오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 그래 저 노란 직선과 수직이 되는 상황이 요걸 지나는 애매하게 요렇게 돼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더 짧게 방금 얘기했던 그 직선과 수직이 되는 상황에서 자,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최소인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멍 때리면 안 돼. 이 길이 루트 5고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루트 6이고 그럼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서 1이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자, 2가 되게 된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 문제의 정답은 4루트 6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그러기 위한 A 값을 조사해 볼게. 언제? A가 언제 그런 최대 최소를 가는지 확인해 볼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A인데 최대가 되는 상황은 노란색 상황이라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x값 2개 들 때 y값이 하나 감소했기 때문에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런 최대를 갖게 돼. 그래서 어떤 문제는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니네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자,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거랑 수직이니까 쉽겠죠? a가 얼마가 되는 순간? 자, 2가 되는 순간 또 뭐가 된다? 최소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2고 요거하고 연결한 기울기 x값 2개 증가할 때 y값 하나 감소했습니다.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적어도 자, 현의 길이가 정수인 현은 몇 개? 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지금 요걸 현이라고 하잖아. 여기까지 현. 그 현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현은 몇 개가 존재하냐. 아까 우리 통닭 먹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그 왜 정수 이렇게 2개씩 존재했던 거 있지. 그런 거에 또 비슷한 문제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가장 작을 때가 얼마라고? 가장 작을 때가 2지. 가장 클 때가 루트 24지. 루트 24면은 대략 정수 부분이 4. 얼마 이렇게 되지. 그잖아?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가장 큰 4. 얼마면 요거랑 약간 비스듬하게 지나가면 길이가 4가 되는 점 2개 있겠지. 얘가 4 얼마니까 그 길이가 4. 얼마가 아닌 정확하게 4가 되는 현 2개 존재하겠지. 이게 기울기가 얼마고 그런 건 못 구해. 근데 하여튼간 2개가 있겠지. 3인 것도 2개가 있겠지. 그지? 2개가 있겠지. 근데 2인 거는 딱 1개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야, 현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뭐 정수든 길이가 음수일 없으니까 뭐 자연수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자,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현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5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14번 유형이야. 사실은 14번 유형의 2가지 문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현의 개수가 자연수인 건 몇 개니?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니네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알겠냐? 자, 나머지 문제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할게. 자, 뒤로 쭉 넘어가서 18번에 1번은 상황만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12번에 이거 원의 성질 니네 혹시 이거 기억나? 참고만 할게. 자, 12번 유형은 니네 왜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중에 봐봐. 원의 외부에서 할선과 접선을 거서 이 점을 P라 하고 이거 A라 하고 이거 B라고 하고 이거 접점 T라고 하면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 PA 곱하기 PB의 길이가 PT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어. 기억나야 돼. 중3 때 거야. 제 선생님한테 읽을 거야. 자, 원에서 서로 교차하는 PA, B, C, D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하냐? PA 길이 곱하기 PB가, 자, PC 곱하기 PD가 된다는 이러한 원의 성질도 존재합니다. 요거 이용해야 12번 문제 풉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못 풉니다. 알겠죠? 누가 핸드폰으로 전화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금 수업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도 물론 중요한데, 자, 어떤 문제가 또 18번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번의 1번. 자, 18번의 1번이 아니라 그냥 18번은 상황 설명만 해줄게. 문제가 뭐래? 원과 원이 직교한다. 원과 원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나 원 있어. 근데 또 다른 원과 만나는데 그 원과 원의 교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고 싶은 거야. 이걸 원래 곡선이 직교한다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원과 원이 직교한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럼 만약에 너랑 나랑 만나는 점이 이 점이면, 자, 보세요. 나의 접선과 너의 접선이 수직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두 번째 원은 어디에
중심이 존재해야 되냐면 녹색 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노란색이 내 입장에서의 접선이 되려면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이쯤에 있어서 원의 모양이 어떻게? 자, 이렇게 그려져야 너와 나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상황이? 그래서 네 반지름, 내 반지름,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야 원과 원에서의 교점이 서로 수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면 원과 원이 서로 직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 상황, 이 그림을 꼭 이해해 주실 바래. 단계적으로. 자, 나의 접선, 이건 너의 접선. 근데 이게 너의 접선이 되려면 너의 중심은 녹색 선 위에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은 네 반지름, 내 반지름 중심과 중심 떨어진 거리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 자, 이게 18번에서 니네가 기억해 둬야 될 그림입니다. 됐나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뭐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 23번에 1번인 공통 접선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접선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 야,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였지? 5가지.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근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설명도 한다고 했냐면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을 텐데. 자, 23번의 1번 문제. 일단 문제 한번 볼까? 이것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 2가지 내용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 뒤에는 뭐 대부분 다 접선 관련된 부분은 니네가 아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빨리 진행해 볼게. 23번의 1번은 뭐냐면 원과 원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의 좌표야. 야, 이거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그럼 너랑 나랑 이거 공통접선 너무 멀리 생기나? 이거 그림을 너무 일단 해볼게. 자, 너랑 나랑의 공통 외접선, 너랑 나랑의 공통 외접선. 그래서 너랑 나랑의 공통 외접선의 교점의 좌표인 이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조사를 하는 건데, 물론 노가다로 비추. 근데 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공통 외접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 y는 ax 더하기 b가 우리의 공통 접선이라 하고, 그럼 너의 반지름 길이 2니까 얘하고 떨어진 거리 2입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 길이 3이니까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3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중에서 a값 b값 구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연립은 좀 힘들지. 사실 이것도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알잖아? 그럼 기울기 m 잡고 얘랑 접합니다 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쉽게 구하는 방법 설명해 줄게. 보면 깜짝 놀래. 자, 갑니다.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도 이 점과 한 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제? 그잖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2가지 직각 삼각형이요, 닮았습니다. 길이비를 볼까요? 2대 3이니? 2대 3이니? 자, 봐라. 끝났어 벌써. 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지? 네.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2대 3이지? 지금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야. 다시.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지? 그럼 얘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1이 되는 건가요? 비율이?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교점은, 자, 왼쪽 원의 중심의 좌표를 1,2라 해서 A란 점의 좌표 1,2, 오른쪽 원의 중심의 좌표를 B라 해서 그 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4,6이 되기 때문에 네가 궁금한 이 P라는 점은요, A하고 B를 연결한 연장선상에 있고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고요.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죠.
그래서 P는 선분 A, B의 2대3 외분점이 되게 된다.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자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 외분 비율을 이용해서 공통 내접선 또는 공통 외접선의 좌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응용하면 이것도 할 수 있겠지? 공통 내접선도 닮은 비 이용하면 공통 내접선의 교점의 좌표들도 비슷한 원리로 비슷한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물론 이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한 12문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시간이 허락하면 2개, 시간이 허락 안 되면 한 가지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1번입니다. 자, 32번에 1번. 자, 32번에 1번 문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정말 많이 꿀이 되는 팁이니까 니네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나는 이거에 이름을 내가 진 게 아니라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이 없는 건데 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증명은 해줄게. 지금은 그 결과만 좀 사용을 할게. 야, 니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 공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지? 왜 이거 하나 대신 대입하고 하나 대신 대입해가지고 위에 점이 주어지면 접선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극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집중해. 도형의 외부에 있는 알파, 베타란 점에서 이 원의 두 접선을 긋고 그때 발생하는 두 개의 접점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이 방정식을 우리는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라 하고요. 참고로 이과 학생들은 나중에 너무 먼 얘기지만 기백을 배우다 보면은 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 곡선들을 배우게 되거든. 동일하게 덕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때까지 기억할 리가 없겠지? 자, 결론 얘기할게. 이거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대. 증명은 다음 시간에 꼭 해달라고 해라. 알겠지? 마치 이 점이 원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대. 알파 x, 베타 y는 r제곱이다. 자, 이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원 위의 점 아닌데요? 나도 알지. 근데 마치 원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된대.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22-1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문제 풀고 고고싱 해야지. 저 핑크색 극선이라고. 얘를 극선이라고 해. 얘를 극선이라 해.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이고. 마치 원 위의 점인 것처럼 대입을 하자. 자, 32번에 1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뭐 금방 푸니까. 자, 지금 여기 지금 좌표가 없지만 내가 좌표 할 건데 직선 L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으로부터 32-1번 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나는 좌표 할게. XY축에 자, 이 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Y는 5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5만큼 떨어지는 직선 위에 임의의 랜덤한 한 점이라 하면 얘를 A,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니? 자, 근데 이 점에서 이 원의 두 접선을 긋고 그 두 점의 접점으로 안 되지는 이 극선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이 원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극선의 방정식 개념을 사용해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이 식을 ax 더하기 5y는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거로 정리해 주게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5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되겠니? 그래서 이 점이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극선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0,5분의 1을 지나게 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이거 만약 극선 안 이용하면 겁나 복잡해요. 인성아, 여기까지.